예, 반갑습니다. 이제 정비법을 하시네요.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뒷부분 법들이죠. 이런 법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만 가지고 반복해서 주시하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리만 하십시오. 정비사업이 보시면 우리가 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인데 위에 절차가 있죠. 절차. 이 절차도 한번 보시는데 섞어놓고 절차를 맞춰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정비 기본 계획, 그 다음에 정비 계획, 정비 구역의 지정, 그 다음에 조합의 설립이 요때 이루어진다. 보시고,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공사, 준공인가와 공사 완료 고시,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요 순서를 섞어놓고, 순서를 맞추라. 이렇게 정비사업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용어 정의가 또 시험에 잘 뜨죠. 여기 한 페이지인 용어 정의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정비 사업의 종류 구분 반드시 정의해야 되겠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면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한다 라는 말 나올 것이고 극히 열악, 과도 밀집, 또 단독과 다세대 밀집, 스스로 주택 개량 이런 식의 층표로서 해당 용어를 묻습니다. 재개발 사업은요. 열악 밀집, 또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말 나오면 바로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시설은 지금 또 양호하다. 그리고 공동주택, 노후분양되어진 공동주택 밀집 이런 식의 부분들이 층표로 되니까 이런 부분 정리하시고 나오시면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노후분양 건축물에 관한 어떤 구분, 지금 당장 붕괴울에 있다 라면 연식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식이 나옵니다. 연식 나올 때는 준공일, 둘 다 준공일, 40년까지의 우선 보수, 보강하는 비용, 이거하고 철거한 다음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보다 보수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이제 불량 건물이다. 그래서 비용자가 나오고 효용자가 나오면 40년 나와야 됩니다. 이런 비용, 효용 없이 나올 때는요, 20에서 30년 이런 식의 문장 표현이 필요하니까 꼭 그 증표를 가지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냐? 바로 권리자를 말하는데 주거환경과 재개발사 같은 경우는 구역 안에 소지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서 요 셋 중에 하나 걸리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요. 구역 안에서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이죠. 및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건축물과 부속 토지 지분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지란 것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진 일체의 토지를 가지고 말한다 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보시고 또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쓰라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에 기능상 필요한 것이 정비 기반 시설, 그 동네 특성상 필요한 것이 공동 이용 시설이다.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어디입니까? 여기 보시면 어린이집 보이죠? 이것은 공동 이용에 포함되는데 유치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부분 공동이용시설 부분 여기서 보시고요. 정관 등이라는 말이 뜨면 조합에서는 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정관이 없습니다. 규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공시행자들은요 시행규정이란 말을 씁니다. 요새 합쳐가지고 정관 등이라 부른다. 요 정도 보시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 있죠. 이 시장 군수나 또는요 토지주택 공사 등이 시행자가 된다라는 말이 보입니다. 시행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 참 많은 어떤 의의가 있지만 딴 건 다 필요 없고 토지 등 소유자 원주인들의 집 주는 것들 빼놓고 나머지 주택일 때는요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한 것을 말한다. 또 재건축 보시면 종전 세대수에서 100분의 160% 이상을 건설 공급을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속에 임대주택은 많이 할애하겠지만은 이런 징표만 가지고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봅니다. 이제 정비사업 절차가 나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일단 정비법은 국가에서도 대비를 해줍니다. 정비 기본 방침이라고 합니다. 장관이 수립하는데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를 합니다. 또 그 다음 보시면 국토장관은 5년마다 노후분양 주거지 개선 계획을 수립하더라. 이런 부분 보시고요. 자, 정비 기본 계획,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정하죠. 도시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도시, 특별시, 광역시, 시장이 10년 단위 수립한다. 또 한 것을 5년마다 검토합니다. 이것도 리모델링 기본계획처럼요. 대도시가 아닌 시 있죠. 이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만 수립을 한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요, 모든 시장이 다 도지사한테 승인받지만 정비 기본계획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이 도지사한테 승인받더라. 이것도 특징이 있으니까 비교해서 보시고요. 그 계획의 내용을 보시면 정비할 예정구역을 계략적으로 정해주고 언제쯤 사업 추진한다, 단계별 사업 추진을 세워서 언제쯤 한다라고 하는 대충의 예정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따를 업무가 없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또 주민 그 실차에서 주민 의견 청취 공람을 합니다. 14일 한다고 부분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또 정비 예정구역에서 할 때가 되었을 때 해줄 업무는 없지만 진짜 하고자 할 때는요,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동시에 정비구역의 지정이 있습니다. 자, 원칙은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들이 정비계획을 정하고 또 구역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 있죠? 구청장,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말하는 군도 포함되는데 이들도 정비구역은 입안할 수 있어. 하지만 구청장급에서는요,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못하고 특별시, 광역시한테 신청을 해야 된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범위 보시면 정비 예정구역 안에서만 정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진로 설치가 필요할 때 인근 지역도 포함해서 정할 수가 있다는 부분도 보시고요. 철자편 보시면 위에 정비 기본 계획에는요, 공람만 있지만 여기서는 주민 설명회도 하고 나서 공람도 30일 이상 길게 하더라. 이런 부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정비 계획의 입안 제한도 나옵니다. 예정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해줄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해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등 소유자분들이 입안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입안권자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보시면 입안할 때 제한할 때 보시면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토지등 소유자 토지 면적 3분의 2까지의 동의를 또 얻어야 입안 제한 가능합니다. 보시고요. 입안 제한이 있대도 입안해줄 업무는 없어. 그래서 입안 제한이 있으면 제한 1일부터 60일 또 추가 한번 30일 등해서 입안에 반영한다 안 한다 통보만 해주면 된다. 언제 하느냐 보니까 입안 시기가 되었는데 입안해줄 업무가 없어. 그래서 입안 안 해주고 있다. 또는요,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자체가 아예 안 나와 있다. 예정구역에서. 그러면 입안할 수 있고요. 4번 보시면 처음에 결정이 되어진 그 정비계획과 구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요, 이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서 이 틀을 좀 바꿔달라. 변경에 대해서 제안할 때, 요청할 때, 이때 보시면 이제 이런 식의 사유가 있을 때 제안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보십시오. 자, 또 그 다음 장을 갑니다. 45페이지죠. 정비구역을 절차를 밟아서 지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효과 첫 번째 보시면 그 장소는 정비계획 속에 건축물 상세 계획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딱 되어 있다. 그러면요, 따로 국토계획법에 따르는 요 구역을 지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곧바로 지구단위 계획과 구역을 지정했던 걸로 본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투기를 억제합니다. 투기 억제. 그래서 개발 행위할 때 모두 다 심사 허가 받습니다. 시장군수한테.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 넘어가시고 그 밑에 사실 예정구역을 발표하면 사전에 어디가 된다 대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전 투기도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비 기본 계획의 예정구역 이것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대충 어디에서 언제 한다 나온다 이거죠. 이때 만약에 못했더라면 그 뒤에 확실하게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장소는 하게 됩니다. 이런 장소일 때 추가 3년 플러스 1년까지 해가지고 밑에 있는 건물의 건축과 토지의 분할하는 이 두 가지만 미리 못하게 금지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 여기 보시면 행위 제한하죠. 구역 정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못하게 됩니다. 이 장기한 방치되면 안 돼. 그래서 일로 갑니다. 자, 다음에 해당할 때는 해제를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정비 예정구역인데 예정시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3년 되어도 구역 지정 신청하지 않는다. 이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주로 거의 대부분 다 추합이 합니다. 추합이 시행할 텐데 여기 구역 지정 일로부터 2년 되어도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하지 않거나 추진위가 또는요 구역 지정 3년 추진위가 구성이 딱 되었는데 2년 되어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는다. 조합 설립이 딱 되었습니다. 3년 되어도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일 때 보시면 해제를 하여야 한답니다. 자, 또 이 니은 보시면 추진위 구성을 하지 않는 경우는요,
구역 지정은 3년 안에 곧바로 조합 설명과 신청이 필요한데 이거 안 한다. 그러면 해제를 하여야 한답니다. 추진이 구성 안 하는 경우는 공공 지원할 때 그렇다는 것도 일부 뒷부분에 나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재개발 사업을 토지등록 소유자가 직접 할 때입니다. 조합 설립하지 않고 포인트는요. 구역 지정 5년이 되어도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해제를 하여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조합은 토지등록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연장을 요청하면 2년까지 해제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도 보시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좀 체크해 주십시오. 과도한 조합원의 어떤 부담, 목적 달성 불가능. 특히 2번 보시면 위에 요 내용과 비슷하죠. 해제에 연장할 때도 100분의 30%, 또 이 경우 아니어도 100분의 30%가 해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도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식이 제1호 방식, 스스로 결항 방식인데 10년 경과하고 과반수가 해제에 동의할 때 해제를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보시고요. 4번, 5번 보시면 추진이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들의 2분의 1, 3분의 2 이하의 일정 비율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거나 또는요 전체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그 다음 장을 가보시면 46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참심을 잘 두고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세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보시면 네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서수환관 밑에 재개발 사업은요 환관, 재건축 사업은 관만 있습니다. 서수환관, 환관관, 서수환관, 환관관 이렇게 체크하십니다. 자, 우리 관리처분 계획 방식, 그 서가 뭐냐? 스스로 주택 개량한다. 또 수용해서 집을 지어준다. 환지로 집을 준다. 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설해서 공급해준다. 라고 합니다. 자, 근데 밑에 보시면 재개발 사업도 환지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리처분 계획 사업 보시면은요, 건축물이라는 표현 쓰죠. 왜냐면 여기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대부분 다 포함되기 때문에 뭐 상가, 무슨 오피스텔 많겠죠. 그래서 건축물 통칭 이렇게 말합니다. 재건축 사업, 아파트 단지 사업이죠. 이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까지만 이건 똑같아요. 이건 똑같은데 오피스텔도 추가해서 건설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단. 이 오피스텔 지으려면요 해당 그 지역이 준주거와 상업지역만 가능하고 오피스텔이 전체 건물 연면적에서 100분의 30%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행자표는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이게 체계도에서는 하기가 힘드니까 요약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입니다. 그러면 지에서 자이냐, 대리냐, 무슨 하나냐 이렇게 정합니다. 이건 시험에 3번 나왔었죠. 조합이 할 때는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2회 이상 유찰되어지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죠. 근데 규모가 좀 작아요. 조합원이 100명 이하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러면 조합총회에서 하되 그들 정관에서 미리 정한 바에 따라서 선정한다. 보통 수의계약합니다. 수의계약.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을 토지등록 소유가 직접 시행할 때입니다. 직접 시행할 때. 이때 보시면요. 사업 시행 인가,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후에 규약에 따라서 정한 바에 따라서 정한다. 근데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할 때는요 사업 시행 인가 아니고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한다. 이 두 가지 요 용어 중에 사업 시행 계획서인가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이 경우에 주민대표이나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우선 선정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 보시고 이 페이지를 끝을 내시는데 이 대행편 보시면 시장 군수 등이 조합이 사업을 할 때에 보시면 대신해서 사업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이번에 보시면 토지등록 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요청할 때 이때 주로 합니다. 조합을 못 믿겠다 이거죠. 또 이번 상에도 중요한데 이 대행을 하게 되면 대행 개시 결정 고시가 결정 고시 그 다음 날부터 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요 자기의 이름 대행자 이 사람의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의 사업을 시행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 시행자 원래 조합의 계산 그들 돈 받고 업무를 집행해서 재산을 관리해준다. 이 문장이 또 중요하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해서 정비사업 첫 번째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